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쌤입니다. 오늘의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토익이 650점, JPT 650점, 신 HSK 4급 등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8일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봉화수도관리단 특수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의 학력과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기계, 전기,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 임산, CS 관리를 담당할 조사 분석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 청년 인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10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9년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연령, 성별, 전공에 제한은 없지만 토익 800점, 탭스가 637점 등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쌤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2부. 오늘은 또 새로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JA 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출연이시잖아요. 저희 네. JA 코리아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JA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1919년 미국에서 설립된 JA, 주니어 어치브먼트의 한국 지부이고요. 한국에서는 2002년에 설립돼서 청소년들에게 경제, 금융, 진로, 취업, 창업,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는 사업 운영팀에서 진로, 취업,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과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어떤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JA 코리아는 청소년의 성공을 지원한다는 설립 목표를 가진 비영리 단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의 취업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률을 좀 살펴보면 2012년 이후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체감 실업률이 약 20%를 상회하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이 사실은 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계절마다 조금 변동은 가능한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2018년에 평균 10%가 넘는 수준, 매우 심각하죠. 그리고 이 통계가 사실은 대졸 취업자까지를 포함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자리 취업률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전체 실업률도 물론 문제지만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2017년에 50% 수준이었거든요. 2018년은 지금 속속 보고가 들어오기로는 이거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네. 사실 직업계고라는 게 원래 그 설립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게 취업을 해야 되는 학교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제이코리아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현상에 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회에 좋은 일자리도 많고 좋은 구직자도 많지만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 또 자신에게 잘 맞는 좋은 직장을 찾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벌이고 있고요.
단순히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이게 첫 직장이잖아요. 너무도 소중하고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더 잘 자신에게 어울리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JA 코리아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 총 3단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먼저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후원기업의 임직원들이나 JA 직장인 봉사단이 취업 역량 교육 그리고 금융 교육을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저희가 캠프나 워크숍을 진행해서 심층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워크숍에서는 뭐 자기 탐색이라든가 이력서 특강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가 모의 면접 등 실제로 바로 취업에 쓸 수 있는 능력들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일부 후원 기업에 취업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의 여러 기업 인사팀이나 실무자들과 함께하는 잡페어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3단계로 나눠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알아볼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샤이닝 퓨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이후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프트 스킬은 기업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상, 팀워크, 그리고 리더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4개가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4C, 4C라고 하는데 4C. 예, 네. 이게 C로 시작되는 글자 4개예요. 말씀을 드리면 크리에이티버티라고 해서 창의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크리티컬 띵킹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기업들을 돌아보면 최근에 기업들은 이러한 4C를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능력들이 주입식 교육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주입식 교육에서 얻은 지식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 삶 자체가 답을 골라내는 과정이 아니라 특히 방송 보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답을 찾기보다는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하셨고요. 4가지라고 하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자, 먼저 크리에이티버티,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인데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논리나 추론을 사용하는 과정을 뜻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의사소통인데요. 생각이나 질문, 아이디어, 해결책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콜라보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협력이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런 능력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요. 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당연히 좀 필요한 역량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역시 사회생활 하시니까 네,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성화고 학생 이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취준생들이 갖추셨으면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취업하실 때도 도움 되시고 취업한 이후에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4C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을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4가지 능력, 4가지 C 중에서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기업은요. 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창의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창의적 인재? 맞습니다. 네. 창의적 인재 역시 예. 맞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요. 예. 그럼으로써 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에서 실제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을 보는 이 모든 과정이 어쩌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좀 자유롭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면 비판적 사고는 조금은 네, 약간 뭐가 좀 난. 뾰족하고 딱딱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이 함께 결합되어야 됩니다. 네. 직장 생활이란 게 반드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그럼요. 마련이잖아요. 네, 그럼요. 여기에 대처해서 적절하게 또 선택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능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직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통해서 대처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바쁜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 그런데 한 고객이 모닝 세트를 주문하면서 메뉴에 없는 여러 가지 특별한 요구들을 합니다. 그런 요구들 중에 일부는 나와 조리하는 직원의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자면 다른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소연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굉장히 좀 상황이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일단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려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지금 추가가 되는 상황인지부터 일단 궁금하네요. 굉장히 논리적인 네. 사고가 발달해 있으신 것 같아요. 일손이 따로 있나요? 이 상황에서? 네. 제가 나 혼자서 가정 다 캐리해야 되는 사실은 상황인지. 네. 뭐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를 네, 수 있기 상황을 때문에 주신다면? 네. 여기서 일손이 없다면 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 다 해야 네. 되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해드릴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다른 일반 손님들의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그 뒤에 남는 시간을 해드릴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근데 이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왔고 이 서비스를 원하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에 따른 시간적인 비용이 효율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좀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종의 요구하는 거는 약간 딜을 하는 거죠. 완곡하게 네. 거절하시는 그런 해드릴 수 있지만 기다리시겠느냐 아니면 일반 서비스를 사용하시겠느냐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지 않을까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제가 네. 준비한 예시에 없는 네. 아주 고차원적인 역시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하신 것 송구합니다. 같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물었을 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손님들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네. 너무 지금은 바쁘다. 어... 손님은 반드시 주문 내용에 있는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하실 수 있지 네. 그런 건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네. 점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네.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인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자,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실제로 대응을 했을 때 어떤 잠재적 결과가 있을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죄송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리 표현이 완곡하고 예의 바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게 현재는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들은 그 고객과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본 다른 고객들은 여기는 서비스 정신이 좀 떨어지는 곳이구나 하고 네. 가게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창출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고객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지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아마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만약에 그 고객이 여러분의 대처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여러분도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나가는데 약간의 불편함, 어려움이 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일반적인 상황 네. 대처법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선택지도 있겠죠. 네, 다른 선택지도 물론 있는데요. 아까 조소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의 이제 절충안, 타협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인데요. 그 고객의 특별한 요구를 들어준다. 대신에 줄이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자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잠재적 결과를 한번 보면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주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줄 뒤에 서 있는 다른 고객들에게 사과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에게 추가적인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걸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관리자들도 고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손님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미노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릅니다. 네, 모든 그럼요. 직업 현장,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고 쓸 수 있는 자원도 다르겠고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악의 선택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최악의 선택이요? 선택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네. 학생들은 이런 답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한테는 특별한 요구를 해드리겠다 말한 다음에 네. 그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주문을 주방에다 주는 거죠. 이게 언뜻 보면 고객도 만족시키고 네. 주방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묘안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안 해주는. 사실은 안 결과는- 하는. 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가끔 이런 답을 하는 친구도 네. 있는데요. 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네. 네. 왜냐하면 이 안에 잠재적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는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갈등을 그냥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고객도 잃어버리고 불만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고객이 그 요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다시 요구하게 된다면 그렇죠. 오히려 더 귀찮고 시간도 맞아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좋겠죠. 네. 그래서 다른 고객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상황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동시에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중요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논리나 추론을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이제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든 상황이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기존에 없던 방법, 그러니까 창의성이 꼭 필요하겠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이 적절하게 서로 힘을 합해서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이런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학교와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고 그럼으로써 그 존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업의 가장 이득인가? 그걸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직원 여러분들의 결정이 다른 직원이나 다른 부서 그리고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잘못된 결정 한 번이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안전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도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직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논리와 추론,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라는 게 갑자기 뚝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어느 정도 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면 간단하게 3단계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로 확인입니다. 확인. 네, 확인.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두 번째 단계 분석입니다. 분석. 각 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거고요. 사실 갑자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요. 네. 제가 많이 쓰는 방식 하나 소개하자면 저는 일단 종이에다가 그 문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들을 쭉 써봅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단어들끼리 줄도 그어서 이어보기도 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솟아오를 때도 있더라고요.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단계 행동입니다. 행동은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실행 단계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훈련법에 대해서도 3단계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출연을 하셨잖아요.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게 돼서 너무 낯설기도 하고요. 네, 많이 떨려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학생들 지도해 주시지만 학교 바깥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때 이 아이들이 좀 더 역량을 개발하고 또 자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 취업이 보인다 출연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출연이시라고 처음에 되게 긴장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뭐 인터넷 강의 한 10년 차 강사님의 수업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의 또 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